오늘 강의는 미리 공지한 대로 소액 투자입니다. 소액 투자라는 이 주제를 한 거는 공개 강의 때 뭐 다양하게 했었어요. 뭐 수익성, 아니면 뭐 특수물건, 그 다음에 아파트 뭐 이렇게 다양하게 했는데 소액 투자를 한 거는 지금 시점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 근래 이제 그 공개 강의나 특강을 몇 번 했었는데, 시장이 좀 불투명하다. 불투명한데 사실 또 예측한 대로 잘 가지도 않고 있네요. 많은 전문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곤두박질 치고, 뭐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아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수도권은 잘 나가던 게 조금 거래는 멈춘 게 맞고, 근데 잘 나가던 지역은 여전히 잘 나가고, 낙차가 보면 인천 100% 넘어가고, 수원도 100% 넘어가고, 100% 넘어가는 거는 이해가 돼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 경매는 뭐, 법원에 가서 사는 거니까, 집 안 보여줘도 어차피 경매는 집 잘 안 보고 사는 거니까, 100% 넘게 낙찰되는 게 이해는 되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까? 앞으로 계속 이럴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좀 더 주춤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도 많거든요. 장사하는 분들, 뭐 직장 다니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경매가 많이 나올 거, 경매 많이 나올 거라고는 많이 전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높게 낙찰되고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또 따라가야 되나?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둘 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경매가 많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할 필요, 그 다음에 가격이 어쨌든 여전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데 저는 무기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그때까지 또 놀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를 처음 경매를 공부하는 분들은 일단 이제 소액 투자, 또 자신이 없어서 이제 크게 벌리지 못하니까 오늘 이런 주제 소액 투자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오늘 소액 투자를 정했습니다. 또 그것도 있죠. 대출 문제. 최근에 정부 규제는 계속 나왔거든요. 뭐 분양권에 대한 뭐 규제, 뭐 법인에 대한 규제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상 나올 게 있을까 싶긴 한데 또 규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출이 안 되면 결국 작은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조건에서 대출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 경험이 많지 않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결국 소액 투자인데 실제 이걸 제대로 살펴보면 투자할 거는 많습니다. 오늘 그런 걸 여러분에게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범위를 조금만 더 넓히면 투자할 거는 여전히 많다. 작은 돈으로. 자, 그래서 오늘 소액 투자를 정했는데요. 소액 투자가 어쨌든 안전하죠. 적은 돈이 들어가니까. 일단 안전하고 또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분산 투자할 수 있으니까 또 안전하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대로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최악의 경우도 잊지 않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 우리 학원에 오래 투자해서 돈 많이 번 분들 많지만 처음 투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전히. 그런 분들한테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액이라 그러면 얼마를 소액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전에 뭐 1,000만 원 뭐 얘기도 했었는데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그냥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우리 학원은 이제 경매 학원이니까 경매를 가지고 1,000만 원짜리 찾아보면 돼요. 1,000만 원 이하짜리가 있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최저가 1,000만 원 찾아야 되겠죠? 있을 거예요. 맞네.
문제는 이게 쓸만하냐. 예. 혹시 쓰레기 아니냐. 뭐 쓰레기 대부분은 사실은 그런 쪽일 거예요. 막 지분, 산에 예를 들어서 임야가 한 100평 나왔는데, 산 꼭대기에 있는 임야. 그런 거는 사실 진짜 투자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액이 낮을수록 투자성이 사실 좀 떨어지는 쪽이에요. 아파트도 있어요. 있네요. 뭔가 문제가 있겠죠? 뭐 짓다 말았거나, 그죠? 예. 아니면 오랫동안 뭐 방치됐거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 저는 그래도 소액 투자를 아무리 소액이지만 한 3천 정도는 그 정도는 투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거든요. 근거는 없어요. 소액이라는 근거는 없어요. 없는 사람한테는 1,000만 원도 큰 돈이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뭐 3천도 큰 돈이 아닐 수 있는데, 근데 3천만 원으로 보니까 물건이 무지 많습니다. 4,500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이 보통 한 15,000건 되거든요. 경매가. 예전보다 늘었어요. 보통 12,000건이었는데 지금 15,000건. 조금 늘었어요. 늘은 이유는 아마 코로나 때문이 아닐까. 경제가 좀 불안한 측면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3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물건은 많다. 근데 현금 3천만 원 있으면 3천만 원짜리밖에 투자를 못하나? 대출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대출이 보통은 한 70% 나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신탁 대출을 하거나 뭐 이렇고, 신용이 좋으면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70%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럼 3천만 원이면 1억짜리 해도 되지 않나? 그러면 투자할 때 무지 많습니다. 예. 거의 15,000건 중에 반 이상이 1억짜리, 1억 이하짜리예요. 실제 물건은 많아요. 이 중에 아파트만 해도요, 무지 많습니다. 아파트만 3천만 원, 1억짜리 이하가 1,000여 건이나 되네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 안 찰 거예요. 아무래도 지방이겠죠. 보면 뭐 구미, 가까운데 아산도 있기는 하네요. 천안도 있기는 하는데, 아까 얘기한 짓다 마른 거, 또는 지은 지 아주 오래돼서 뭐 좀 방치된 거,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근데 쓸만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파트, 그리고 빌라도 3천만 원 이하짜리는 1억짜리 이하는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중에서 쓸만한 거. 근데 쓸만한 걸로서 충분한 게 아니잖아요. 최종 목적은 수익이 나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저가에 낙찰받을 수 있는 수익이 나는 물건.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사실은 조건이 어려워요. 나 10억 있는데 뭐 어디 투자할까 이러면 사실 뭐 골라줄 만한 것들이 꽤 있는데,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 낸다라는 거는 사실은 조건이 어려운 건데, 그런 조건은 저는 늘 그런 걸 찾으니까 그게 해당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찾을 거며, 정말 그게 수익성이 있는지, 수익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거로 오늘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같이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드린 자료를 좀 더 볼까요? 자, 이 소액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적어볼게요. 소액 투자한다 그러면, 일단 소액이라는 거 빼고, 투자라 그러면 단타가 있고요. 낙찰받고 바로 파는 거.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 파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단타는, 사실 소액일수록 좀 어려워요. 6개월 만에 과연 올라 있을까? 6개월 만에 가격이 내가 낙찰받고 6개월 만에 오른다라는 게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 있기는 있어요. 최근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원도 있었고, 안산이나 그 인천도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걸 미리 판단하는 게 사실 쉽지 않는데, 거기다가 소액을 한다는, 수도권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지만 그건 소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대출받고 임대로 가져가는 건데, 임대도 두 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전세, 월세 이렇게 나눠. 물론 뭐 이 중간에 반전세도 있겠지만, 요게 오늘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전세는 대출을 받으면 전세 안 들어오니까 대출 안 받고 가자. 그러니까 소액의 사람에게는 대출을 안 받고 전세로 낙찰을 받고 전세로 간다 그러면 그 차익만큼의 여러분 돈이 들어가요. 그 차익을 우리가 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이 적은 아파트를 찾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큰 차이 나지 않는 아파트. 실제 그런 아파트도 꽤 있습니다. 오늘 물건들이 또 그런 쪽이고요. 월세 쪽으로 가는 거는 뭐냐면, 요거 마저 얘기할게요. 이쪽으로 투자하는 거는 결국은 가지고 있는 동안은 수익이 없어요. 이런 거죠. 1억짜리 아파트를 9천에 낙찰받고, 낙찰이 9천이 아니고, 낙찰받고 이런저런 비용까지 합해서 그냥 9천 들었는데, 요거를 전세를 8천 줬다. 그럼 이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요? 1,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소액이잖아요. 근데 요걸 갖고 이렇게 전세 주고 가는 동안은 수익이 없어요. 그죠? 그냥 내 돈 1,000만 원 들여서 8천만 원 전세 받고 그냥 9천만 원, 1억짜리를 아파트가 내 거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수익 나는 거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에 파냐. 1억에 판다면 얼마 남죠? 뭐 세금이나 이런 비용 이런 거는 고려하지 말고 1,000만 원 남겠죠. 9천에 샀으니까. 이게 내가 매수한 금액이니까. 그죠? 1,000만 원이 남아요. 1억짜리를 9천에 샀으니까. 근데 이게 올라만 준다면 10% 오르면 1억 천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2천만 원 남아요.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버는 것도 사실은 수익률은 100%인데 이게 2천만 원 남는다 그러면 수익률은 200%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로만 보면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수익률로 보면 대단한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1억 내가 만약에 투자 돈이 있다면 이런 걸 10개 할 수 있고 그럼 2년 후에 그게 2억을 벌 수, 4억을 벌 수 있다는, 1억이니까 1억 투자해서 2억을 벌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게 가능한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 가능해요. 어쨌든 이게 전세로 투자하는 거고. 근데 월세 투자하는 거는 뭐냐면 요 전세를 월세로 주는 거죠. 보통 한 1,000에 한 40 정도 줄 것 같아요. 요 정도면. 그러면 당장은 이 1,000밖에 못 받으니까 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자라는 돈을 결국은 대출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전세는 대출이 받으면 전세가 안 들어오는데 이 월세 1,000에 40짜리 세입자는 대출이 있어도 들어오거든요. 이게 보호가 되니까. 경매 배우신 분들은 소액 임차인에게 먼저 보호된다라는 뭐 이런 거 배우셨을 텐데 그러면 이 대출 예를 들어서 7천 대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대략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이 8천 정도가 7천 대출 받고 1,000만 원 보증이니까 이것처럼 회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40만 원이라는 월세가 나오는데 그 대신 이자를 내야 돼요. 요즘 이율이 무지 저렴하니까 대략 한 20만 원 나오거든요. 연 한 3%, 4%그 사이라면 월 이자가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 내고도 돈이 남는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월세로 가면 결국 2년 후에 이거를 월세로 가서 팔았다면 파는 건 아까하고 똑같이 해볼게요. 1억에 팔았다면 1,000만 원 남죠? 근데 추가적으로 얼마가 더 남나면 40만 원, 아니. 40만 원 받아서 이자 내고 20만 원 남죠? 20만 원씩 20달 월세 받은 것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보다, 여기 요 내용으로 보면 전세로 투자하는 것보다 월세로 투자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건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게 유리한지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는데, 어쨌든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게 이 두 가지예요. 전세로 준다, 주고 가져간다. 그래서 이게 오르기만 하면 1,000만 원이 아닌 그 이상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월세도 마찬가지죠. 사실 요 수익은 20만 원씩 남는 20달 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여기서 다 계산해봐야 한 400여 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가격 1억에 팔 수 있다면 1000 남고, 이게 2년 갖고 가는 동안에 1억 1000 정도 오른다면, 1000만 원이 더 오른다면 이게 수익이 200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익이 무지 큰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소액 투자로 가져가자 해서 결국 가장 수익이 크게 나는 조건은 올라야 된다. 올라줘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모든 투자가 그래요. 모든 투자가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임대로 가져가는 투자도 결국 올라줄 때는 무지 큰 수익이 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투자할 때 요거를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올라줘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재작년 3년 전인가 동탄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동탄에 아파트를 갭 투자 많이 한 어떤 분이 있었어요. 한 60개? 그때 이랬거든요. 2억 5천에 사서 2억 5천에 세를 줬어요. 이런 거 무피 투자라고 그러죠. 이건 조금 과장일 수도 있는데 2억 5천에 사서 2억 3천에 세 줘도 큰 돈 안 들었잖아요. 이게 그 갭 투자잖아요. 근데 이게 동탄에 이게 아마도 2016년, 7년도 이렇게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 2019년에 이게 동탄이 집값이 뚝 떨어졌거든. 이게 동탄 원이라서 그래요. 동탄 2가 워낙 공급을 많이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가격이 뚝 떨어졌고, 이게 여기 세 들어왔던 사람이 2년 후에 나갈 때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2억 3천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 세가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세는 한 2억이나 1억 8천밖에 안 했거든요. 동탄2 때문에 전세는 더 떨어졌어요. 매매보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게 한 개, 두 개면 감당할 수 있었는데 60개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 경매가 나왔어요. 이게 작년 일이에요. 경매 작년에 동탄 원의 아파트가 경매가 무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얼마에 낙찰됐나? 그때 이게 시세가 뭐 2억 2천 이렇게밖에 안 했거든요. 작년 봄에.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 2억 3천. 그러니까 이걸 누구나 낙찰을 못 받죠. 이게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낙찰받았어요.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그죠? 누가 그냥 가만두면 누가 낙찰 안 받았는데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전세금을 자기가 떠안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무지 올라버렸잖아요. 한 3억 이상 올라버렸어요. 이 사람이 돈 벌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처음에 생각은 나쁘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제 동탄2가 들어와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했다면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다시 이게 이 가격이 이랬거든요. 동탄이 이렇게 쭉 오르다가 툭 떨어진 다음에 지금 이게 다시 오른 거예요. 요때 산 거예요. 요때 경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낙찰 받은 사람들은 지금 최근에 무지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익을 받는데 이 사람 60개가 아니고 한두 개였다면 또는 자금의 여유가 있었다면 이걸 어떻게든 막았으면 3억까지 올랐으니까 돈 벌었겠죠. 그죠? 3억도 올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 찾아야 되는데, 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결국 올라줘야 된다예요. 이거예요. 올라주는 물건을 사야 된다. 안 그러면 망할 수도 있어요. 다 빚이잖아요. 그래서 전세보증금도 빚이고, 아니면 대출받아도 다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기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난주에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조금 할 텐데, 과연 어떤 데가 오를까? 서울이 오른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근데 이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 수도권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전세가 소액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는 소액을 할 수가 없는 동네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있다 그러면 한 개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3천만 원 갖고 수도권에서 싱글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외하고 그럼 지방의 3천으로 갈 수 있는 데거든요. 그것도 광역시도 안 돼요. 그죠? 결국 중소도시예요. 그 중소도시가 어디? 예를 들어서 가까운데
청주? 아니, 청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천안? 이런 데가 중소도시죠. 아산? 군산? 전주? 많죠. 창원, 멀리 창원, 거제? 뭐 이런 데, 그죠? 네, 많습니다. 이런 중소도시는 사실은 금액이 비싸지도 않고, 이 중에 또 전세가가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럼 이 많은 이 중소도시에서 여러분은 어떤 데를 선택할 건가? 돌아가는 지역이어야 되겠죠. 돌아가는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지역 어떤 데가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 경제가 안 돌아가는 지역은 많아요. 거제. 그러니까 거제 들어가면 큰일 나요. 창원도 좀 어렵죠. 아직도 어려워요. 구미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도시가, 지방의 산업도시가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격이 거의 2015년부터 최근까지 한 5년간 무지 많이 떨어졌어요. 적게는 20%, 많게는 한 4, 50%까지 떨어졌어요. 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지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지역이 사실은 많이 떨어졌는데 오르기만 한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데 이제 찾아야 되겠죠. 거제가 오를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쪽에 여러분들 일단 지역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자료 보면 1페이지 자료 보면 인천, 천안 뭐 이런 지역들이 몇 개 나오잖아요. 그나마 좀 앞으로 낫지 않을까. 인천은 요건 좀 특별한 경우고요. 이제 그런 지역들을 나름대로 골랐는데, 예를 들어서 서산 같은 경우는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 그럼에도 이제 요 물건 넣고, 요 아래쪽이 기타 물건은 빌라나 오피스텔이거든요. 여기도, 나름 앞으로 오를 가능성. 지금 인천이 오르고 있는 건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 대전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또는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그죠? 그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들을 쭉 골라봤어요. 어쨌든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오를 수 있는 지역. 네, 여기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최근에 청주 얘기를 많이 하죠. 청주를 얘기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산업이 일단 돌아가요.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전까지 많았거든요.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청주는 거의 여기 다 해당돼요. 공급이 줄었고, 그리고 최근까지 많이 떨어졌다. 작년까지. 네, 그리고 호재가 하나 생겼죠. 큰 호재는 아니지만 방사, 광가습기 이런 호재가 또 생겼어. 그래서 최근 청주 집값을 보면 이따 제가 2개 정도 얘기할 텐데 이미 오른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그 밑에 내용도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임대로 가져가는 건데 전세가가 높아야 돼요. 전세가가 높아야 내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한데, 전세가가 어디 높은가는 KB통계에 좀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거 좀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이거 들어가서 찾는 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나중에 여러분 KB통계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이걸 좀 한 번씩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이 2가지 조건 맞는 지역을 찾는 게 일단 중요한데, 오늘 물건들은 다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보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물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설명한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구독편에 들어가서 물건을 차례대로 할게요. 여러분 자료에 한 20개 정도 있죠.
이걸 2시간 반 만에 다 얘기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 정도만 설명드릴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당장 내일이거든요. 오늘 뭐 강의 수업 끝나고 실제 한번 조사해보고 말이 맞다면, 내 말이 맞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서구 가정동, 인천이요. 인천 서구 가정동 작은 아파트. 별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격 8,600, 한번주차돼서 6층 중에 5층, 저층 아파트죠. 5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다리 아플 거예요. 엘리베이터 없어요. 88년에 지었다? 무지 낡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느낌이 올까? 아, 이걸 왜 권하나? 아, 재개발, 재건축 대상인가? 네. 자, 그리고, 이 대지권 면적 보면 넓지가 않아요. 단지는 작은 단지예요. 그리고 주인이 사는 것 같고, 등기부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깨끗한데. 자, 이거를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위치가 어떤가? 부동산의 위치가 중요하죠.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 여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네? 여기에서 대략 거리가 이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500m 넘으니까. 어쨌든 멀지는 않다. 이 앞에 신축들이 좀 있고, 그죠? 조금 한번 넓게,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네? 2022년. 그죠? 실제 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이 현재 경매 나온 동호 아파트하고 비슷한 아파트 단지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오래된 아파트예요. 1차, 2차 형광. 여기에 뭐 한성. 이거 전체적으로 재건축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호 1차고 2차고 비슷하게 지었을 테니까. 그리고 이런 데도 이 재건축 같이 하면 동의하겠죠. 워낙 작은 단지니까. 요 정도의 느낌이 있으면 저는 검색을 해봐요. 검색 한번 해볼까요? 구글에 가서 여기가 인천 가정동 인천 가정동 동호아파트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안 보이네? 이렇게 동호아파트 재건축. 내가 원하는 게 재건축이에요. 그죠? 재건축 또는 재개발인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리 하나 나오더라고요. 재건축. 예, 내가 찾았는데 이거 보이죠? 예,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뭐 흑영영이 있는 왜 나오나? 네, 근데 어쨌든 이 아래쪽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동호 아파트고 나머지 단지들과 작년 5월 달에 그죠? LH하고 무슨 얘기들이 있었다. 어? 그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말들이 오갔다라는 얘기죠. 실제는 뭐 재건축 지금 뭐 추진위가 결성됐는지 조합이 결성됐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조합은 결성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결성됐으면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런 말들이 있었다. 그러면 당장은 아니어도 한 5년 정도면 좀 구체화 될 것 같다. 그리고 88년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이 건축연도가. 그럼 이런 데는 저는 가봐야 됩니다. 작은 돈으로 좀 큰 수익 낼 수 있는 게 결국 이런 걸 갖고 가야 돼요. 한 5년 갖고 가면 되는 거죠. 어쩌면 2년, 3년 후에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 이게 거래가 되나? 그럼 이게 거래가 되나? 거래 봐야 되죠. 거래가 되나? 거래가 되더라고요. 이게 37평방이에요.
37평방? 뭐 작은 단지인데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올레거든요. 올레. 가격은 그렇게 뭐 높지 않아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금액이잖아요. 3천가 이걸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대출 좀 받으면. 그죠? 전세 금액은 오래된 아파트는 전세가는 무지 낮아요. 낡았으니까. 집값은 올라요. 재건축 기대 때문에 집값은 오르는데 전세는 들어가서 살려고 안 하죠. 낡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낡았다는 의미고 월세도 어쨌든 한 2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거래가 무지 많다. 이거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있다이고요. 근데 가격이 아주 높지 않은 걸 보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출만 70%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3천 정도 다 들지도 않고 이거 살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월세 한 20 받고 뭐 조금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대출 받는 이자 정도는 부담할 수 있거든요. 이걸 낙찰 받는다면 한 대출 한 4천 뭐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4천이면 이자가 한 10몇만 원밖에 안 되거든. 이자는 낼 수 있잖아요. 내 돈 한 2천 정도, 이 정도 투자해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재건축이 좀 구체화되면 이제 이게 뭐 1억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단기에 실제 투자한 돈은 얼마 안 돼요, 여러분이. 한 2천, 3천 투자해서 이게 한 2, 3천 올라준다면 단기에 수익률이 100% 되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하면 제가 얘기 안 하겠죠. 제가 하죠. 농담이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갖고 가보면 그 가능성이 좀 더 구체화되고 곧 있을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되고 그 가능성이 아직 뭐 그냥 그러면 자금 돈이 묶일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린다든가 그죠? 꼭 경매가 아니어도 일반 매물을 계속 뭐 노려본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이거를 권하는 겁니다. 뭐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가보시고 거래가 아까 대략적인 거래가 8,500 이 감정가가 맞아요. 그러면 이게 낙찰되는 거는 한 7,000? 아무래도 수리 좀 해야 될 거예요. 조금은. 그런 정도로 자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1번으로 제가 6번을 뽑았습니다. 일단 수도권이고 또 당장 내일 2차입니다. 자, 다음은 충남 볼게요.